강남지역구 시의원 이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시장님, 박현철 시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길고 긴 전쟁으로 1차적인 건강은 물론 생업의 지장, 자녀들의 학습과 보육의 고충 등으로 얼마나 주름살이 크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와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입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고 이웃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남동 분동 관련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 조성비의 문제, 해공기념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의 문제, 시장 업무 추진비의 문제, 시정과제 추진 실적의 문제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남동 분동 관련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동, 경안동, 성정동, 오포읍 등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부응하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강남동의 경우 그 후 1차, 2차 설문조사, 옥리천 기준 남북단, 강남동 분동안 채택, 주민공청회, 행정동 명칭 공모, 행정동 명칭 추천 자문단 운영 등 행정구역 개편 추진 사업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강남동 분동 절차에서 인구 상황, 주민 생활권, 옥리천이란 지형적 자연 조건의 적용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신규 건립 추진되고 있는 강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특별 요소로 안배하여 분동 구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심층 2차 설문조사의 표본 집단입니다. 총 조사 인원 30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2차 설문조사의 45%에 해당하는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한 인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대 이상 조사 인원 중 87% 정도의 138명이 31년 이상 거주해온 인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이주한 인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표본 집단 설정을 했습니다. 주주이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함이며 균형 있는 주민 여론 수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을 초래하는 근원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집행부의 사전 개입과 불공정한 설문지 내용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전히 설문조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민 여론 수렴이 되도록 설문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 공모 제한과 관련하여 예정 가격 결정 기준, 정부 표준 품셈 및 단가에 의한 계략 공사비를 외면한 과다 공원 조성비 책정 등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시의 명백한 입장과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1심 행정소송에서는 광주시 손을 들어준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쟁점과 논란과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하리라 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지구내 과도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보다 공원시설 중 특히 조경시설이 대폭 축소되었고 휴양시설, 유의시설, 운동시설 등도 축소되어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시계획 인가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의 공원 조성비 2,600억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상자가 공원 조성비 2,600억을 부담하면 현재 비공원 시설 계획으로는 채산성이 안 맞아 분양가를 인상하려 한다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인상 움직임 동향 등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 선정 관련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2016 12월 오포 하수처리시설 사업 422억 규모 계약에도 공법 선정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 12,000톤 증설 계획에 크나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차직관로, 노후관로 및 연계관로 설치 사업을 통해 부족한 시설 용량에 대한 처리 계획이 수행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렇듯 대형 사업이 사업 지연과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예산은 물론 시민 복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적격 심사 기준이 요구되는 법률적 사항, 건설기술공법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그룹을 통한 하자를 미리 필터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와 관련한 공모 지침 및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회계부서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운영하는 강제 의무 제도와 같은 사전 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해공기념주간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해공선생의 핵심 가치를 고찰하고 현양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목적으로 2019년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제1회 행사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통계목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8일에서 7월 14일까지 해공 학술대회, 토크 콘서트 개최, 다큐 해공 제작 관람, SNS 중계 방송, 해공을 해설하다 프로그램 운영, 해공 신입기 공무원 특강, 해공 기록물 전시 등의 사업 보조금 5천만 원 중에 4,93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광주문화원은 광주시 직속 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참조하라는 언질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의 말을 빌리자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 홈페이지 내에 우리의 발자취 대통령이란 메뉴에 1955년 초상권 및 정치적 구호가 소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9월 16일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현 법무장관이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말한 보도 자료도 역시 등장합니다. 2019년 추진 실적을 보면 뮤지컬 공연의 90% 이상이 해방 이후 정치 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다큐 영상 중에는 한강 뱃사장 선거 유세 장면에 민주당의 한강 정견 발표라는 문구도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132만 원을 들여 해공 기념티 200장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해공 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헌신과 내 고장을 빛낸 인물이란 평가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을 하는 사업은 각종 법령 위에서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광주문화원은 민간단체이고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통계목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르는 적절한 행정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 업무 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장 업무 추진비 배분 총액이 시책 업무 추진비 2억 2,050만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7,920만원으로 구성하여 2억 9,970만원입니다. 2015년 이후로도 거의 배분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4년 전 지자체장 업무 추진비 톱 30에서 2위에 랭크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업무 추진비가 인사치레에 치우친 적대성 경비, 선물 구입비, 경력금 지급 등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실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시 업무 추진비 지출 세부 실태에 대해서는 일일이 꼬치꼬치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업무 추진비 지출 실태가 건전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적 용도로 지출되지 않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적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취급될 뿐이지 그 속 내용은 전국 공통이란 논지와 같습니다. 단체장 업무 추진비가 없는 기장 분수만 예외적이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 추진비는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만하입니다.
업무 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깜깜이 예산이란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듣는 사유는 업무 추진비 공식 공개 방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를 들면 2019년 12월 16일 퇴직 공무원 경력금 330만 원을 카드 결제로 지출했다고 공개한 형식만으로는 도대체 어느 부서 퇴직 공무원에게 얼마나 되는 인원이 어느 장소에서 지출되었는지 암막 커튼 속의 오리무중입니다. 대조적인 사례는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입니다. 2019년 1월 2일 17시 14분 한국피자헛 종로 본점에서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 매뉴얼 발간 업무 격려 목적으로 여성정책 담당관 외 30명이 31만 9,560원을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육하 원칙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비밀주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안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2005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20%씩 업무 추진비를 줄여 재정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행정 강요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업무 추진비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쓰면 환수 조치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업무 추진비가 없어야 된다는 과도하다 싶을 만큼 급진적이거나 무모한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세금입니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세금에 부릅뜬 눈이 달려 있습니다. 세금은 째째할 정도로 투명하고 엄격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업무 추진비 건드리지 말라고 주변에서 많이 뜯어 말립니다. 우리 사회에 성역이 없다고 말하면서 은밀한 성역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시장님만이 아니라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만이 아니라 광주시 의회도 이 사안에는 보조를 맞추어야 하리라 봅니다. 공적인 녹을 먹는 우리 내부 세계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언론 등 외부 세계에서는 보는 눈초리는 더없이 따갑습니다. 그 눈높이에 눈을 맞추어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시장님도 저도 길은 조금 다를지라도 공적인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와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괴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이 편하다고 언제까지 땅속에 묻어둘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왕 공개할 거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에 사용하듯이 우리시도 광주사랑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업무 추진비를 우리시 예산 규모와 인구 상황이 유사한 지자체 수준으로 배분 총액을 가능한 조정해 주시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근거가 부족해서 그러실 경우 조례 제정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47대 시정과제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손가락을 걸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동시에 시 행정이 나가야 할 좌표이자 목표이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민선 7기 임기 내에 68%에 해당하는 32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고 21%에 해당하는 10건의 사업이 장기 과제로 자리매김하며 11%에 해당하는 5건의 사업은 추진 불가로 밀려났습니다. 학점으로 보자면 D학점입니다. 추진 불가 사업은 청소년의 끼를 살릴 수 있는 재능학교 설치 사업,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교통 지원 사업, 광주시립 시민예술단 창단 운영 사업, 세계 가구 박람회 유치 추진 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추진 사업 등의 시정 과제들이 중도 하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적으로 재점검해 보아야 할 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제여성 인권평화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 10억 5천만원, 시비 10억 5천만원, 자부담 8억 4천만원, 총 사업비 20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입니다. 2006년 타계한 위안부 피해자 김화선 할머니가 6천만 원을 기부하며 추진하게 된 사업의 뜻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지만 부실 운영, 인권 침해, 기부금 유용 등으로 인해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공동재원 분담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추진 계획의 사업 차질이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별 입지 공장의 입지 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 사업의 세부 과제인 관련 제도 개선, 도시계획 측면의 공업용지 확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모두 특대도시 제15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 생산, 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하고 있는 특대도시 제15조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하려는 개정 시도는 이미 2018년 하반기에 처절하게 꺾였습니다. 첫째, 팔당 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거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이고, 둘째, 특별 대책지역 고시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셋째, 공업지역의 확대와 상수원 오염물질 총 배출량이 증가됨으로써, 넷째,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관리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 서울시, 인천시는 물론 시민 환경단체 등의 물 이용 분담금 납부 거부를 앞세운 총체적 반대 때문에 개정안 검토는 자초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특대도시 제15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련 제도 개선, 도시계획 측면의 공업용지 확대,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등 3개 세부 과제는 현실적으로 임기 내 완료한다는 추진 계획은 메아리 없는 목표입니다. 또한 광주 역세권 버스 차고지 이전 전면 재검토 사업은 사업 완료로 평가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릅니다. 광주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요격에서 엄밀히가 최저간이 나왔으나 KD그룹은 법인 차고지의 엄밀히행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정과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과제들까지 반영한다면 민선 7기 40기대 시정과제에 대한 성적표는 액부학적 낙제입니다. 시정과제 추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져서 수술대에 올릴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근거가 불분명한 국적 없는 주민 배심원제 운영 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달성, 시정과제 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실행력 제고입니다. 주민 배심원제 운영 사업의 주된 내용은 배심원단 40명을 선발하고 시정과제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권고안 마련과 이행 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보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사무,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사무,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사무 등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민 배심원제 운영 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을 놓쳤습니다. 이 합의제 행정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준비된 조례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 없는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 배심원제 운영 사업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제는 39만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광주시의 내일을 책임질 청사진이 보이질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은 39만 시민 여러분 앞에 백배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른 시정과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하며 혁신적인 시정과제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시정과제 조정 및 이행계획 추진 TF팀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